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렇다 할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코스피는 3,200선을 하회하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이제는 또 9월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 만큼 또 여러 가지 기대감을 안고 이 시간을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힘드시다면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세 가지를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채워줄 두 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자, 머니왕 2부 오늘도 꼼꼼하게 전략 세워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소은 위원, 권혜영 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가 정말 빠릅니다. 이번 주는 또 한미 정상회담부터 여러 가지 실적 발표까지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박소은 위원과 함께 이번 주 시장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주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일단 8월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들 달려오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8월 같은 경우는 6월 달 그리고 7월 달과는 다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8월 첫 거래일부터 시작을 해서 폭락을 하면서 투심이 좀 악화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장 마감까지는 이제 월 말까지는 3,200도 회복 못하고 그리고 이제 800선도 회복 못하는 채 마감을 지었는데 여러분들 8월 한 달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이 8월 같은 경우는 7월 달과 이제 좀 비교를 하자면은 거래 대금 자체가 조금 낮았던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100조 가량 빠지면서 어느 정도 상방에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투심이 좀 악화가 돼 있다 보니까 신규 자금들이 이렇게 투입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가 충격이 좀 컸었겠죠. 세제 개편안과 더불어서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조금 존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좀 짧게 좀 구성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전통적으로 본다고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한 8월부터 10월까지는 좀 약세였습니다. 약세였었고 11월부터 이제 반등의 흐름을 나오면서 이제 랠리까지 1월 효과까지 이제 쭉 올라가면서 산타 랠리를 이제 보통 펼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9월, 10월 달까지는 종목 장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경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시청하셔서 대응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9월도 이제 박스권 흐름이 이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박스권 흐름에서 이벤트들은 존재합니다. 이벤트들은 FOMC라든지 이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책주들 이런 것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 좀 많이 올랐었던 이제 조방원, 이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경우도 이 하반기에 들어가지고 또다시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선별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제가 8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좀 유망할 수 있는 섹터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섹터는요, 로봇 섹터입니다.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힘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왜 로봇이 좀 이슈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방에 내려가다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라 그래서 요즘에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공장에 있는 로봇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되냐? 이 미국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장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으로 보통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스마트 팩토링이 유행하다 보니까 이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로봇 부품 전문 기업인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시총이 1조 1천억인데요. 1,000억 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휴머노이드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제 자신감, 이 포부를 이제 담긴 유상증자를 펼쳤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로봇 테마를 9월부터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로보티즈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후발주들로 어떤 게 있는지 한 번씩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로보티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상증자 소식과 더불어서 좀 급 하락했었어요.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자금과 개미 털기 구간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그려지는데 차트를 설명드리자면요. 여기 5월 14일부터 여기 5월 16일까지는 신규 자금이 들어온 자리예요. 이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 개미 터는 구간을 거치고 또다시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다시 개미 터는 구간, 물량을 털어내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 항상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유통 물량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유통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바로 물량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물량 매집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올리고 다시 또 내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로봇주들 중에서도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10만 원 라운드 피겨까지 올랐었었죠.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가 추천 종목으로도 드리고 이 방송 추천 종목으로도 많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8만 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 최근에 어느 정도 이 새말뚝이 잡히면서 새말뚝 1차 부분 2차 부분, 3차 부분을 지지하고 나서 유상증자 소식과 더불어서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로봇 섹터 중에서 대장주는 항상 챙겨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후발주로는 아무래도 시총이 낮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총이 낮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제가 이 새말뚝 자리를 잘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새말뚝 종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시스템즈입니다.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되는 종목인데요. 1,000억 원이 안 되는 종목들은 신규 자금, 그러니까 이 세력들의 입성이 너무나 명확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봐보시면 자주색선이 2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4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1년짜리 이동평균선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짜리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뚫은 새말뚝 자리가 최근에 8월 26일 날 떴고요. 그 다음에 매집봉은 8월 12일입니다. 8월 12일 매집봉이 뜨고 여기 기준봉, 여기 새말뚝이 뜨고요. 그 다음에 새말뚝 1차 부분과 지금 2차 부분에 맞닿아 있는데 이평선을 확인해 보면은 20선이 지금 241선을 뚫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9월 초에 바로 급등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이제 로보티즈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 더 있는데 러셀을 좀 살펴볼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보티즈는 1조 1,000억 원이나 이제 규모가 되지만은 이 SP 시스템즈라든지 러셀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이 미만 되는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로봇 부품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총이 낮은 종목들은 언제든지 상한가를 돌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봐보시면 8월 12일 날 날짜 여기가 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41선을 뚫어주는 거래가 실리고요. 그 다음에 8월 28일 여기가 바로 새말뚝 자리입니다. 새말뚝 박히고 나서 지금 1차 부분을 딛고 2,200원까지 올랐는데 아무래도 러셀 같은 경우도 자리가 내려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새말뚝 매매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 SP 시스템즈, 그 다음에 러셀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9월장에서는 이 테마가 중요합니다. 테마가 중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방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섹터는 바로 방산 섹터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과 방산, 그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해
초였죠. 올해 초에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과 관련돼 가지고 종식된다. 트럼프가 좀 나서면서 어느 정도 종식이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방산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거나 출렁거렸었는데 방산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액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수출액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 K 무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요. 뭐 K 전차라든지 자주포라든지 그리고 뭐 개인 소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의 어떤 그 정상회담을 이제 재개를 한다고 하면서 이 평화적인 어떤 입장을 펼치기도 했기 때문에 이 한국에 있는 방산이 같은 경우가 수출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중요하게 보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게 방위 산업 같은 경우가 이 협력 관계 이 외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방산 기업들 그리고 방위 산업 협력에 대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 방산 섹터도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산 섹터 중에서는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현대로템이 있는데요.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반기 내내 올랐어요. 상반기 내내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도 챙겨보자 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입장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2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계속 주구장창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상방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6월 달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8월 달까지 어느 정도 조정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치고 최근에 20선을 뚫어주면서 다시 또 상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20조 원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올해 상반기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매집하는 요 구간이 세력 이탈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아직까지도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점에서 물린 개미들은 지금 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는 좀 집중 있게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20선은 올라오고 라운드 피겨는 20만 원 부분까지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은 전고점을 뚫어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산 종목 중에서 대장주는 현대로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STX 엔진 같은 경우는 방산 섹터이기도 하지만은 조선 섹터이기도 하겠죠. 이 엔진에 사용되고 있는 조선 배에서도 사용되지만은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엔진이 존재하기 때문에 STX 엔진은 조선과 방산 섹터 둘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선업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이 마스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스카가 이슈가 되면서 어느 정도 조선 섹터 중에서도 돈이 들어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14일이 새말뚝 자리입니다. 8월 14일 새말뚝 잡고 그다음에 1차 부분 매수를 진행한다면은 바로 주가가 튀게 되어 있죠. 이 새말뚝은 항상 새말뚝 바뀌고 주가가 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금요일 날 날짜로 고가 부분 44,700원까지 기록을 하면서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세력 이탈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이탈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은 이제 금요일 날 최고가죠.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어느 정도 새로운 주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TX 엔진도 고가 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 무서우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부터가 시작인 종목입니다. 시작인 종목이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름만 들어가지고는 항공에 관련된 우주에 관련된 종목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은 방산 섹터입니다. 방산 섹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상반기에 많이 올랐었지만은 10만 원 라운드 피겨 밑에서 계속 놀고 있죠. 여기 부분에서 이 8만 원과 9만 원 부분에서 항상 매집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매집이 완료가 되면은 바로 10만 원 라운드 피겨를 뚫어주고 신고가 랠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산 종목들 중에서는 현대로템 대장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STX 엔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까지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섹터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최근에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하면서 유키즈 언더 블럭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왔었고 이 방한
스케줄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보시면은 이 한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이오 종목들, 제약 바이오 섹터를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최태원 회장, SK 최태원 회장을 만나면서 이 백신 개발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이오 종목은 지수를 올리려고 하면은 항상 지켜봐야 되는 섹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수를 올려야 되긴 하는데 옥석 가리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도 너무나 많고 안 좋은 기업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하나씩 챙겨보시면서 이 종목이 괜찮구나라고 체크를 하면서 9월 달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종목은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사실 알테오젠을 말씀을 드릴 계기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 이번 연도 보시면은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였어요.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50만 원을 뚫어주면서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자리가 괜찮은 자리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241선이 쭉 하고 받치고 있습니다. 밑에서 잘 지지대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20선을 뚫어주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한다면은 50만 원은 충분히 돌파하면서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알테오젠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종목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는 코스피 종목으로 좀 편입을 돼야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알테오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 말씀드릴게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시총이 높은 종목이지만 이 알테오젠만큼은 어떻게 좋은 추세는 아니고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4개월 동안이나 이 세력들이 작업을 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맥점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7월 24일 새말뚝 부분이 맥점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리를 공략을 하신다면 10만 원 라운드 피겨 보고 계속 우상향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토모큐브도 살펴보자고 하면은 이 토모큐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신고가를 달리고 20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선과 이제 주가의 괴리가 있지만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지켜보신다고 하면 눌림 자리를 공략을 해가지고 하반기 9월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과 방산 그리고 제약바이오까지 9월에 새롭게 봐야 하는 종목들 박소은 의원이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권혜영 의원님, 앞서 살펴봤듯이요. 한 주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의원님? 네, 어제 그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죠. 여러분 이제 나스닥 그동안 이제 흘러온 그러니까요. S&P 500을 보면은 9월은 항상 대부분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9월에 상승한 적이 그렇게 많이 없었죠. 근데 또 나스닥이 지금 굉장히 고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9월은 변곡의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질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많이 빠지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좀 빠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수 하락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기회이기 때문에 겁만 먹지 마시고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월봉을 딱 보여드리고 7월에 월봉 최고점 3,300 월봉 같은 이 고점 라인에 오면은 증시의 조정이 온다. 그래서 반드시 주식의 종목수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음봉이 나왔는데요. 이게 꽉 채워진 음봉이 아니고요. 보시면 이렇게 아래꼬리 달린 월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월 시작이잖아. 다음 주 일봉만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월이 시작되면 월봉의 변화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월봉을 관찰하는 방법은 그냥 9월 초 장 시작하자마자 보는 게 아니고 한 5일? 그러니까 한 주죠. 한 주가 이제 5일 개장을 하니까 살펴보고 이것이 이제 월봉이 이와 같이 음봉으로 보이면 이번 달은 조정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월봉 일주일간 월봉의 추이를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일봉상 보면은
자, 올라가고 이제 어제 좀 이렇게 음봉이 보였죠. 아무래도 PC 물가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눈치를 보는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려보면은요, 네, 이렇게 이걸 추세라고 그러죠. 네, 별로 그렇게 크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어떤 거냐면은 60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20일선이 이렇게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음봉이 이렇게 몇 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20일선하고 60일선하고 만나겠죠. 그죠? 좀 예측이 되시죠? 20일선하고 60일선하고 만났을 때 이제 거기가 분기점인데요. 20일선이 딛고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는 별 큰 조정 없이 가는구나.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제 60일선 가고 20일선 좀 내려오면은 이제 60일선 밑으로 20일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좀 이제 하락이 좀 크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해드린 설명이 어려우시면 이따 공개 방송에 오시면 네,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시장은 아직 좀 배드 뉴스가 남아 있죠. 대주주 양도세 해결 못했죠. 이 부분에 해결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이제 9월에 해결을 하면은 괜찮은데 이제 9월에 또 뭔가 이렇게 뭐 약간 투자자의 눈치를 보면서 슬쩍 넘어간달지 이러면 네 말씀드리죠. 10월에 안 좋다, 매도 폭탄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하고 그러면 내가 조정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포트 리밸런싱의 어떤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위기에는 또 다시 기회가 되니까요.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요. 첫 번째는 가상자산 섹터입니다. 8월 28일에요.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그 정략적인 어떤 그 컨퍼런스 회의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은 9월에 국회에서 이것을 법제화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가 9월이죠. 네, 9월이 이 법제화 움직임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방출이 되면은 코인 관련 종목 또 거래소 관련 종목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첫 번째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보시면은요, 네, 이거는 이제 뭐 STO 관련도 있고요, 뭐 STO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그냥 뭐 그냥 코인이죠,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코인 관련 이런 종목, 코인 관련 거래소 종목 이게 다 같이 가는 섹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자리가 안전한 자리여서 가지고 왔어요. 121선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별로 충격이 없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트리플 바텀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하면 여기 이제 60일선 바로 윗부분 이게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일 때는 위에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올라가다 내려갔어요. 역시 이제 안전 마진은 여기서부터 한 11,000원까지 대략 한 10% 정도까지는 수익을 좀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법제화되어 있는 그 내용이 좀 되게 좋다 이러면은 당연히 보시고 60일선을 뚫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더즌입니다. 네, 더즌은 좋은 종목인데 지금 조정을 쭉 받고 60일선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슈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더즌도 역시 여러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 보시고요. 만약에 코인 관련, 스테이블 코인 관련, 뭔가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움직임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네, 그때 이제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길게 가져가시지 마시고요. 네, 좀 9월에 조정장이 올 수 있는 만큼 짧은 수익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날입니다. 다날이요. 혹시 여러분,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은, 네, 보시면 빗썸의 페이코인이라는 코인이 되게 크게 상승했었어요. 이게 다날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양봉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뭔가 가상자산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어떤 이슈가 있으면
또 한 번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역시 짧은 수익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섹터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섹터인데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네. 자, 2차 전지는,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 머니왕에 출연을 해서, 뭐 2차 전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리신 종목들 상담을 하면서 제가 대장주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일봉상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러분 항상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을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상승해서 여기에 매물이 굉장히 많죠. 이런 저항은 아니죠. 여기서 매물이 이렇게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도 이 매물을 다 맞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주지 않습니다. 네, 매물이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주가를 떨궈요. 그래서 여기서 끌렸으면 세력은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들어가신 분은 지금 이렇게 물려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아이고 잠시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음봉 나왔잖아요. 네, 월요일 당장 사라는 거 아니고요. 음봉이 한 번, 두 번, 한 두 개만 있어도 이제 60일선에 닿아요. 그럼 이제 60일선 뚫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60일선 닿으면 여기서부터 새로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놓으시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맞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60일선 닿으면 조금씩 모아서 수익을 한번 내보자. 당연히 여기서 사시면 또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올라가서 37만 원, 38만 원 부근에서는 당연히 절반을 익절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 세비캠입니다. 네, 세비캠도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뭘 보고 이 종목을 투자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60일선에서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세비캠을 여러분이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원리로 LNF 보겠습니다. LNF는 2차 전지 종목 중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여기가 역시 보면 매물이 있잖아요. 이쪽에. 당연히 이렇게 내려옵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 60일선이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자리가 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 제가 알려드릴 섹터는요. 그 상법 개정 수혜 종목들인데요. 첫 번째는 보험주입니다. 자, 지금 하나손해보험이요. 크게 하락을 해서 121선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상법 개정 수혜 종목들이 섹터로 다 같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만약에 60일선을 이렇게 뚫는다 그러면 21선 고점 한 6,500원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라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증권주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죠. 네, 증권주도 어쩌면 월요일에 이렇게 음봉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사서 좀 떨어져도 별로 그렇게 밑에 하단이 이렇게 튼튼하게 60일선 받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서 전고점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주회사 종목 서현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거든요. 서현은 또 자동차 부품에서 서현이와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셔서 61선 끝부분 한 만원 전에 네, 60일선 닿는 라인이요. 여기 한 9천 얼마가 될까요? 한 10,000원은 되는 것 같아요. 그쯤에서 한번 수익 실현하시면 짧은 수익을 챙겨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권혜영 위원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보고 왔습니다. 가상자산과 2차 전지 그리고 상법 개정과 관련된 종목까지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두 분의 전략 잘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고민하던 종목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저희가 전략까지 다시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만약에 힘드시다면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시간이 닿는 한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네페스요. 네페스가 고민이시군요.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700원 20%입니다. 아, 매수가는 25,700원, 비중은 20%이시군요. 네, 네, 반도체 부품 주고 꽤나 오래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박소은 위원과 함께 좀 전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소은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이거 23년도에 매수하셨을까요? 몇 년 됐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반도체 종목이죠, 네페스는 지금 이제 시총이 3천억 정도 되는데,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종목을 그렇게까지 오래 들고 계셨다는 거는 진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업 매출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이 매출액이 22년도 그리고 23년도, 24년도 괜찮은데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제 업황 특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매출액이 꾸준하더라도 시장에서 보면은 좀 외면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종목에 대한 이슈보다도 업황에 대한 어떤 좀 이슈가 좀 있어서 어느 정도 고점에서 조금 흘러내리는 이제 그런 차트인데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죠. 흐름이 좋아서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하셔가지고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맥점입니다. 6월 9일 날 날짜가 바로 여기가 바로 새말뚝 자리고요. 새말뚝이 박혀서 아무래도 좋기는 한데 이 종목이 지금 매수가까지 오려고 한다고 하면은 지수가 이제 상당히 올라야 되겠죠. 이 반도체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뭐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 뭐 차트상으로도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문제가 전혀 없어 보여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고 지금 비중이 20%면은 적지가 않습니다. 적지가 않아서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물을 타도 제가 봤을 때 단가 자체가 낮아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000원까지만 오더라도 이 종목은 충분히 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00원부터 18,000원까지는 좀 열려 있기는 해요. 근데 15,000원 제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봐보시면은 17,000원 위로 이제 가려고 하면은 매물대에 걸쳐 있죠. 매물대가 50%가량 이제 45%가량 이제 걸쳐 있는데 이 매물대가 소화가 되려고 하면은 큰 시세가 나와야 되든지 큰 이슈가 있어서 네페스가. 근데 네페스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서 안정적이지만은 15,000원, 18,000원, 17,000원 요 구간, 16,000원 요 구간에서는 계속 물량을 덜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보시면은 최근 차트를 보게 되면은 6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2달 가량을 어느 정도 자리를 이쁘게 잘 지켜줬지만은 지금 여기서 고점에서 굉장히 라운드 피겨대로 이제 저항대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매수가는 조금 좀 힘들 것 같고 한 15,000원에서 절반 매도하고 그다음에 17,000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하는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의 첫 번째 종목은 네페스였습니다. 종목의 이슈보다는 이제 업황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고점에서 흘러내려온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이 종목에 대한 걱정은 없는 종목이지만 이 매수가 자체가 워낙 좀 높기 때문에 15,000원 선 정도 올라간다면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또 17,000원 선에서는 전량을 매도하는 전략 세워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전략 잘 세워보시고 또 손실 최소화하는 전략 세워보시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애경케미칼 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가는 13,6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석유화학주이고요. 최근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권혜영 위원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애경케미칼 어떻게 보세요? 애경케미칼은 석유화학 종목이지만 애경케미칼이 이렇게 주가가 랠리를 보였던 이유는 나트륨 배터리, 그 이슈로 갔었던 종목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애경케미칼이 다시 상승하려면 어떤 섹터가 상승해야겠습니까? 당연히 2차 전지죠. 근데 아까 제가 2차 전지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이거든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음봉 한 2개 나오면 60일선에 닿는다. 60일선 닿으면 그 하단 밑에까지는 그 내려갈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애경케미칼을 매수하신 분은 당연히 이제 그 LG에너지솔루션 보면서 LG에너지솔루션 이 위치면은 나도 이제 애경케미칼을 지금부터 더 비중을 추가해도 되겠구나, 이런 전략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니까 평단이 13,600원이고요. 지금 매수 평단이, 잠시만요. 이 차트를 좀 제가 옮기겠습니다. 네, 14,600원, 고점에서 사셨네요. 고점에서 사시고 지금 1,550원이에요. 그다음에 비중은 15%시네요. 한 10% 정도는 비중을 더 추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나트륨 배터리 이슈는 ESS에도 되게 중요한 그런 금속물이에요, 나트륨이. 그래서 이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121선 라인이니까 여기서 이제 비중을 추가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좀 겁난다 그러시면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 60일선 닿을 때 반등 캔들 보시면서 비중 추가하셔서요. 위로 오면 다시 전고점 13,000원 부근까지 다시 트라이할 수 있는데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 때가 돼서는 일단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 추이를 살펴볼 것을 제가 권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애경케미칼이었고요. 2차 전지와 관련된 또 종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반등할 때 좀 비중을 추가하시고, 전고점 13,000원 선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좀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빙그레이고요. 매수가는 85,200원, 그리고 비중은 41%로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이 종목을 이제 농심 삼양은 잘 가는데 빙그레는 왜 이럴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박수훈 의원님. 네네. 자, 아무래도 다른 식품주는 오를 때 좀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빙그레는 잠잠하긴 하거든요. 왜 네. 그럴까요? 여름 테마주라서 그렇습니다. 네. 빙그레 웃는 거는 이제 여름 테마에서 여름 때만 이제 빙그레 웃는 종목이라서 빙그레고요. 이 종목은 이제 시가총액이 6천억이죠. 6천억 정도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농심하고 이 삼양식품 요 차트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시면요. 지금 이 차트를 보게 되는 거는 빙그레 차트입니다. 이 빙그레 차트인데 빙그레 차트가 여름 때만 이렇게 웃었죠. 여름 때만 이렇게 웃었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삼양식품은 계속 우상향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삼양식품은 이제 굉장히 비싸죠. 한 주당 이제 150만 원인데, 이 농심 같은 경우도 좀 오르긴 오르는데, 이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판매 실적도 굉장히 좋고, 이제 여름 테마는 아니잖아요. 이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 같은 경우는 여름 테마는 아닌데, 이 빙그레는 식품주 중에서도 아이스크림이 대표하는 그런 여름 테마다 보니까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고, 지금 이 차트를 상으로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음봉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음봉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241선을 주가가 뚫어주면서 밑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이 너무나 많으세요. 지금 41%나 되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가격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내년 여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가격이 오를 때 좀 매도를 좀 하시고, 저희 전문가들이 이제 추천하는 이 반짝반짝한 테마에 엮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로 좀 교체하셔가지고 빠른 수익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빙그레 같은 경우는 지금 역배열 차트라서 제가 봤었을 때는 주가가 올라오려고 하면은 상당수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오른다고 한다고 하면은 8만 원은 회귀를 해야 되는데, 8만 원을 회귀하더라도 지금 역배열 차트에서 그렇게 힘 받지는 못하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 축소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빙그레였습니다. 이제 여름 테마주 아이스크림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년 여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매도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올라온다면 8만 원 선까지 좀 바라보시고 그때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에 고민이 있으세요? 네이버 25만 원에 50%예요. 네이버 고민이시군요. 매수가는 25만 원, 비중은 50%이십니다. 보유하신 지 네네. 조금 되셨나 봐요. 네, 한 2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 2달 정도 되셨군요. 자, 이 종목은요, 권혜영 위원과 함께 추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5만 원에 50%를 사셨네요. 예, 예. 네, 비중이 너무 크네요. 근데 뭐 지나간 일이고 이 네이버는 카카오는 오르는데 네이버는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인과 기관이 계속 매물을 이제 쏟아내고 있고 개인만 계속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네이버는 지금 그 카카오는 AI 관련 전략적인 이슈가 되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이제 그 정부와 밀접한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AI에 관련된 어떤 전략적인 이슈 방식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다양한 그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AI와 접목시켜가지고 활용을 하면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적극적인 주가 대응을 하고 IR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다 보니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이 차트를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요. 여기서 거래량이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나왔고요. 지금 빠질 때 거래량은 거의 거래량 없이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네이버의 성장이 정말 일어나려면 네이버가 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될 때 그때 네이버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성장을 언제 바라보겠어요, 그죠? 좀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시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그 조언은 네이버의 움직임이 너무 둔하니까 만약 네이버가 지금 21만 4,500원 정도 되는데요. 주가를 약간 들어 올려서 23만 원 정도만 되면은 50% 정도 되는 비중을 다른 종목으로 옮기자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커요. 지금 50%인데 여기서 또 비중을 추가하면 네이버에만 비중이 크게 실려갖고 오히려 수익선에 수익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들어 올려줄 때 그때 좀 이렇게 좀 비중 50% 절반으로 줄이자 과감하게. 근데 그거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이제 조정장이잖아요. 조정장에 네네. 올라가는 종목으로 이렇게 살짝 갈아타시면 뭐 이게 뭐 2차전지처럼 막 큰 손실은 아니라고 보고 뭐 이 정도 손실은 좀 감내하고 좀 용기 있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2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절반은 좀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성파워텍입니다. 매수가는 6,000원, 비중은 12%입니다. 매수 3년이 지났어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요. 박선희 의원님, 네. 이 보성파워텍 보유하시면서 마음고생 아마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좀 최근에 좀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기다리면 될까요? 예, 근데 3년 됐네요. 매수한 네. 지. 아, 예.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주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식은 오래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1년 이상 들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주식을 3년이나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TV에서 김보성 씨만 보더라도 이 보성파워텍이 굉장히 떠오를 것 같아요. 이분 매수가 보면은 6,000원이죠. 6,000원이 어딘가 해가지고 제가 살펴봤었어요.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22년도입니다. 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주식에 큰 관심이 없으신 건지 이렇게까지 오래 들고 있을 종목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조방원, 이 원전 섹터에서 이 보성파워텍이 좀 한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작년 9월 12일 여기 새말뚝 자리가 맥점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최근에 새말뚝이 떴습니다. 이 8월 21일 날 날짜로 새말뚝이 뜨고 나서 여기 매집봉이 확인되고요. 241선을 밑으로 깔면서 20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리가 너무나 완벽해요. 지금부터 신규적으로 이제 매수를 한다면 모를까. 이분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항상 이 새말뚝 박히면 주가가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 위로 슈팅이 나올 거예요. 최대한 제가 많이 드릴 수 있는 가격대가 어디냐면은 4,500원, 5,000원 구간인 것 같아요. 이 4,500원에서 일부 비중을 줄이시거나 5,000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하시거나 지금 비중이 12%이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여기서 한 10%만 더 담고 4,500원 그 다음에 5,000원 구간까지 여러분 이분께서는 좀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을 주셨네요. 보성파워텍은 4,500원에서 5,000원 선까지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 주셨고, 두 번째로는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고 5,000원에서는 전량을 매도하자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고민 잘 해보시고 전략 잘 맞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이번에는 더즌이네요. 매수가는 5,800원, 비중은 30%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죠. 조금 전에도 이제 권혜영 위원님이 섹터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더즌 5,800원 매수가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5,800원인데 비중이 너무 크네요. 네, 비중이 30%나 되셔가지고 비중이 작으면 10% 정도 되면 지금 비중 추가를 해서 위로 올라갔을 때 수익 챙기고 매도하자 이런 의견을 드리겠는데 비중이 30%가 되니까 제가 여기서 비중 추가를 언급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여기서 추천을 했긴 했지만 지금 이제 나스닥이 하락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 하단이요. 여기 하단이 얼마냐? 4,500원이에요. 4,500원에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전고점이 4,700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매물대가 있는 곳이 4,500원입니다. 그래서 30%나 될 때는 더 하락하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4,700원에서 4,500원 사이에 오면은 비중을 조금 더 한 10% 정도 추가해서 평단을 좀 낮출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30%는 비중 추가는 안 되고요. 이 종목이 이렇게 혹시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이슈로 그때가 이제 국회 날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때 이제 법안 나온다 막 이러면 이제 상승 나오거든요. 네, 그때 이렇게 오래 들고 있지 마시고 이렇게 전고점, 최고점 라인이 6,500원이잖아요. 이 라인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요. 네, 뭔가 수익 창출이 되어 있는 섹터가 아니라 일종의 초기 테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비중 본전 오면은 비중 절반 줄이시고요. 캔들 보고 위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6,500원에선 전량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비중 추가는 안 되고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이제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을 줄이고 6,000원 선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전량을 매도하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결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세요?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이사님이 이게 실적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만원에 20%나 샀는데 이게 바로 그냥 쏟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네.
올라갈 수 있으면 내년까지 한번 버티고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매수가 10,000원에 비중 20%를 담으셨는데요. 박소은 위원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서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스바이오메드 뭐 실적이 괜찮죠. 실적이 괜찮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는요. 아무래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제가 방송 초입에도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이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가 이제 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신 대로 별로 그렇게 이상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뭐 적자 기업도 아니고. 근데 왜 이 기업이 주가가 안 가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혹시 개인적으로 좀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은 차트 공부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네. 분석을 해볼 텐데요. 네네.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3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7월 달까지 무려 이 종목이 원래 과거에 10,000원이 안 됐었어요. 10,000원이 안 됐었는데 이 단기간 내로 29,700원까지 30,000원까지 쭉 올랐었습니다. 지금 차트를 제가 한번 더 키워볼게요. 자, 봐보시면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보시면요. 이 단기간 내로 이렇게 급등한 흔적이 있는 종목들은요. 쭉 빠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 각광을 시장에서 주목을 엄청 받다가 이 불이 엄청 타요. 불이 엄청 타다가 이 불이 한순간에 꺼지게 되면은 잿더미가 됩니다. 이 잿더미가 되는 이 구간에서 신규적으로 매출이 좋아도 영업이익이 좋아도 주가를 절대 들어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이미 시장에서 불이 탔기 때문에 불이 다 꺼진 겁니다. 예, 불이 다 꺼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실적이 좋고 영업이익이 아무리 좋더라도 시장에서는 외면받기 마련이고요. 지금 봐보시면은 바닥에서 조금 들어올리는 흔적은 있어요. 바닥에서 들어올린 흔적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종목은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고 제가 이 종목 어떤 종목이냐면요. 이 조직 재생 및 이 성형용 의료기기 분야 아무래도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뭐 요즘 각광받고 있는 제약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한스바이오메드가 잊혀진 것 같습니다. 이 주가라는 거는 실적도 좋지만은 시장에서 주목을 꼭 받아야 이 주가를 들어올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역배열 차트라서 제가 봤었을 때는 매수가 부근까지 계속 홀딩해야 된다고 한다면 기간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000원 구간에서 일부 좀 비중 축소를 하고 9,000원부터 예, 9,000원부터 10,000원까지 좀 가격이 올라온다면은 어차피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만 이제 시장 상황이 좀 8월 달에 같은 경우는 좀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부진할 수도 있는데 하반기에서는 좀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뭐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주가가 뭐 그렇게 힘을 받는 것도 아니라서 9,000원 그리고 10,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좀 하자라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이걸 지금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는요. 선절을 해가지고 제가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선절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선절을 늦게 해가지고 선절을 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셨군요. 네, 이번에 한번 가지고 가보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바로 또 상승이 나오지는 않아도 좀 기다린다면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전략대로 또 9,000원 선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10,000원 선까지 좀 올라간다면 그때는 전량을 매도하는 전략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이 SK 아이테크놀로지를 한 5년 됐나 4년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물타기를 했는데도 높아갖고 영 안 와가지고 그러시군요.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126,400 몇십 원인가 그래요. 네, 126,400원. 비중은 네. 어떻게 되세요? 비중 60%.
60%요. 자, SKI 테크놀로지 네. 2차 전지 기업이고 고점에 아마 진입을 하시고 네, 물도 이제 탔는데 그래요. 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좀 낮췄는데도 아마 네,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마음고생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종목을 과연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지 권혜영 위원과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너무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비중이 60%나 되시니 예, 아니 이게 이제 자꾸 떨어져서 물 타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네. 네, SK 그냥 좀 반가운 소식은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그동안 계속 하락을 해왔는데 예. SK온, 네, SK온 이 북미 공장이 이제 네. 가동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가동이 이제 풀 가동이 되면은 SK 아이테크놀로지의 매출 실적이 이제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네. 배터리는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제 흑자로 돌아서요. 네. 아, 네, SK 놀로지가 그래요? 네? SK 놀로지가 흑자로 돌아서 내년이면 그럼 당연히 이제 배터리 회사 아. 전체가 흑자로 돌아서면 네.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당연히 이제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이제 한계가 있는 건 뭐냐면요. 이제 네. 좀 배터리 업계는 지금 미국의 그 퀀텀 스케이프라는 종목이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이미 내년부터 양산을 한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전해액, 전해질, 분리막 뭐 이런 회사들이 전고체 배터리에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잘 들으시고요. 만약 이 종목이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큰 하락이 좀 와준다 그러면은 여기가 사실 물탈 수 있는 최적의 찬스였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방송에서 5월이 저점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60%나 되니 어떻게 더 비중을 추가하실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어떤 네. 좀 그 업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월봉을 네. 보시면 네. 주가가 가려면 월봉의 21선을 이렇게 뚫어야 됩니다. 21선을 뚫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하락해서 월봉 21선에 계속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이제 2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물타기가 가능하고요. 2만 원 위에 있을 때는 그냥 가지고 계시고요. 월봉의 21선을 뚫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이 매물대가 있는 7만 5천 원, 8만 원까지는 한번 대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7만 5천 원, 8만 네, 원. 시장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전고체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뭐 또 안 좋은 기사 나오고 그러면요 그냥 미련 없이 손절매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 7만 5천 원 그 정도는 간다고요? 그거는 그 정도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에. 올해는 못 가고. 7만 올해 5천 원에서 못 8만 원 사이. 예. 아이고, 내가 죽겠다. 네. 아유, 팬이에요. 감사해요. 네. 아유, 감사해요. 정말. 아유, 정말. 네, SK 아이테크놀로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보시면서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느라 이렇게 좀 비중이 크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읽으면서 악재가 나온다면 미련 없이 좀 손절을 하는 쪽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호재 소식이 나온다면 내년쯤에는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흐름 보시고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저 풍산이고요. 풍산이요.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3천 원에 10%요. 네, 풍산 13만 3천 원에 비중은 10%이시군요. 네네. 구리 방산 업체인데 방산주의 전망까지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훈 의원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소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한 달 조금 넘었어요. 네. 풍산은 이제 방산 기업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시가총액이 3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풍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국
국방부랑 이제 동맹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 단기 매출로 본다고 하면은 매출이 급증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전망이 좀 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차트를 보면서 차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밸류 자체가 6만 원대 그리고 7만 원대였어요. 6만 원, 7만 원을 계속적으로 작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 때문에 6월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큰 손들이 한 달 동안이나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잠깐 눌려줄 때 있잖아요. 여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20선 매매가 되게 중요한데 20선 매매라는 거는 이동평균선 중에서 21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20선이 지금 차트 속에서는 노란색 선인데요. 이 노란색 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6만 원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20선을 닫고 있었을 때 여기서 일단 차익 실현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고 있을 때 매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탈할 때 다시 또 매도를 합니다. 요 전략이 가장 들어맞는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13만 3천 원인데 13만 3천 원이면 여기 이 자리입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매수 타점이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고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10%를 좀 더 매수를 하고 14만 원에서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한 달 전에 매수를 하신 풍산이었고요. 10% 정도 이제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방법 소개를 해주셨고 이제 14만 원 선을 목표가로 잡고 이제 그때는 매도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이번에는 부국증권이고요. 매수가는 6만 6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목표가를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권혜영 의원님, 이 종목이 이제 최근 증권주 중에서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인데요.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부국증권은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5일선이 외봉으로 쌍봉이 아니라 외봉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60일선을 딛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이 종목은 개별주로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슈, 그러니까 상법 개정 이슈로 가는 거고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이슈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섹터가 꺼지면 같이 꺼져버리는 종목이고 그 섹터에 있는 테마가 살아있으면 그대로 올라가는 그냥 그런 종목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종목은 그냥 목표가를 그냥 이 종목의 어떤 뭐 재무제표나 그런 성장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차트로 목표가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6만 6천 원에서 이제 잡으셨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월요일에 약간 조정이 혹시 오거나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내려오면 5일선이 6만 원입니다. 5일선이요. 그러면 6만 원 내려와서 5일선 닿으면 한 번 비중 추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다시 이슈를 받아서 올라가면 여기 윗골이 가장 이제 끝부분이 이제 7만 원이에요. 7만 원에서는 한번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7만 원 부분에서는 뭐 전략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일부 나는 좀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을 하고 전고를 뚫는지 보셔야 돼요. 이 전고를 뚫으면 8만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 전고를 뚫지 못하고 여기서 커다란 음봉이 나오거나 하면은 전략 매도를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아마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부국증권이었고요. 상법 개정안 이슈로 또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했는데 7만 원에서 또 전략 매도하거나 아니면 또 일부 수익 실현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서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음 문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킨스 전자입니다. 매수가는 1,300원, 비중은 10%입니다. 언제쯤 본전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박선희 의원님, 네. 반도체 부품 주고 네. 지금 종가 보니까 6,000원대 초반입니다. 네.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시청자분께서 다들 따라 한번 해보세요. 주식은 오래 들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분 언제 매수하셨냐면요. 1년 이상 보유하고 계셨죠. 1년 이상 보유하고 계셨고 매수가 보니까 1,300원이면 굉장히 멀었어요.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 7,000원 부근까지 오르기는 했는데 이 10,000원대, 12,000원, 14,000원
쭉 매물대가 없죠. 여기 매물대가 없다라는 건 여기에 매물 들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아무래도 적정 밸류 자체가 4,000원, 5,000원, 6,000원 계속 여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 주가가 여기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는 새말뚝 자리가 1월 22일 날 잡혀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 새말뚝 자리는 항상 241선을 뚫어줘야 됩니다. 강하게 뚫으면서 시세를 주고 이 새로운 주가 모멘텀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밑에서 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적정 밸류 자체가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5,000원, 6,000원, 7,000원 요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일 거예요.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비중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럴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죠. 비중을 태워서 물을 태워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좀 줄이면서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7,000원, 8,0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7,000원에서 8,000원 여기 구간에서 꼭 매도하십시오. 예. 네, 오킨스 전자입니다. 매수가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7,000원에서 8,000원 선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도 전략 잘 참고해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태경 BK고요. 매수가는 8,200원, 비중은 60%입니다. 권혜영 위원님, 이 종목이요. 테마가 분명히 많은 종목인 것 같기는 한데 이슈와는 다르게 최근엔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태경 BK는 그때 이제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95% 관세를 매긴다. 네, 이 이슈로 이렇게 상승했었죠. 네, 일봉을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이제 3천만 주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3천만 주나 거래량이 실리는 양봉이 나오면 반등이 오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반등이 안 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보시고 이제 장대 양봉 나와서 분할 매수를 들어갔는데 이 장대 양봉을 다 훼손했잖아요. 그럼 장대 양봉을 다 훼손한 자리에서 그냥 손절을 해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양봉이 의미 없어진 거죠. 이 양봉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근데 이미 매수가가 8천 얼마이신 거 보니 오래전에 물리셨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물리셨으면 이제 뭐 평단도 낮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일봉보다는요, 일봉 보여드린 이유는 일단 단발성 이슈다. 예, 그래서 태경 BK가 그 흑연 관세로 태경 BK의 중간 매출이 좋아지고 막 성장을 하고 이게 막 모멘텀이 보이면 그때는 크게 그 이슈로 올라갈 수 있지만 단발성 이슈에서는요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태경 BK를 이제 매수가가 높으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월봉을 보고 대응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 태경 BK는 좀 다양스러운 건요. 월봉 121선도 우상향이고요. 월봉 60일선도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상 그 매수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월봉 어디에서 계속 꼬리가 나왔습니까? 121선에서 꼬리가 나왔습니다. 이 꼬리가 나온 영역을 보니까요. 4,000원이에요. 4,000원. 4,000원 약간 못 믿을 때. 3,900원, 4,000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이 근데 60%나 되시네요. 비중이 60%가 되면 어떻게 비중을 만약에 나 태경 BK로 그냥 딱 끝을 내고 여기서 그냥 나오겠다 생각이 있으시면 물타기 가능한 라인은 4,000원입니다. 네. 4,000원 월봉 121선 지지. 요때 나올 때 물타기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매수가로 오면은 네. 전량 익절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태경 BK 이미 좀 비중이 커서 전략을 세우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 종목으로 꼭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고 하신다면 비중 추가는 4,000원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매수가 부근에서는 전량 익절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힘드시겠지만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두 분의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박수홍 위원의 종목 AS부터 세 종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인텍플러스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소개해 주시고 연달아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 주도 안 돼서 이런 수익률이 나왔는데 추가 전략 어떨지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3기 에너지 솔루션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바로 급등이 나왔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짚어보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코아시아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어제죠. 바로 엄청난 급등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추가 전략이 필요할지 3개 전략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네, 8월장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힘드실까봐 제가 이 적중을 정말 맞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인테플러스 같은 경우는 바로 새말뚝 종목인데 이 새말뚝 받고 하루도 쉬지 않고 올랐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검사 장비 HBM 전문 회사고요.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 됩니다. 이 새말뚝 자리가 어디냐면은 8월 22일 여기죠. 8월 22일 잡히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올랐었어요. 새말뚝 박혔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쉬지도 않고 올랐습니다. 이 제가 봤었을 때는 14,000원, 15,000원까지는 순항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대로 시세가 나오려면은 뭔가 크게 뭔가 이슈가 있거나 좀 잡혀야 되는데 밑에 봐보시면 21선을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이제 241선을 뚫어주고 이제 강한 시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15,000원, 14,000원 가볍게 뚫으면서 이제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인테플러스로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3기 에너지 솔루션이 있죠. 3기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8월 11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튀었습니다. 이 종목은 새말뚝 자리가 7월 30일이죠. 7월 30일 여기 1차 자리, 2차 자리, 3차 자리까지 딱 딛고 슈팅 나오고 그다음에 좀 흘렀는데 흐를 때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시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를 진행한다면 얼마든지 주가가 튀게 되어 있습니다. 3기 에너지 솔루션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말씀드렸어요. 어제가 14일이죠. 14일 날 말씀을 드렸고 나서 새말뚝 1차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바로 또 슈팅이 나오면서 금요일 날짜로 최고가 6,030원까지 딱 기록을 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이 새말뚝 종목들로 항상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새말뚝 종목들은 장중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중 대응 전략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권혜영 위원의 종목들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이번 주에 타점을 잡아주셨죠. 일주일 내내 상승이 나왔습니다. 묵직한 종목인데 한 주 만에 13%대거든요. 추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내려왔을 때 진입을 해서 이번 주 계속 추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번 주에 강했던 이 두 종목들 더 들고 가도 될지 AS 부탁드려 볼게요. 네, 먼저 HD 현대 마린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D 그룹의 랠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위포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하면서 되게 거대 그 조선 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콩고물을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다 받아 먹겠죠. 그래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소개를 드렸어요. 여러분 평당이 매수하셨으면 19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상승을 해서 지금 전고점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에 가면은 절반은 차익을 실현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목표가를 21만 원으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다 달성을 했고요. 지금 HD 현대그룹이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월이 이제 그 조정이 오면은 이 조선주가 어떻게 반응할지 좀 봐야겠죠. 근데 저는 조정 주고 또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절반을 차익 실현하시고요. 절반은 킵하고 있다가 혹시 밑으로 내려오면 한 번 더 비중을 추가하셔서요. 그 다음은 전고점을 뚫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높여서요. 22만 원까지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도 볼까요? 네, 삼천당 제약은요. 좀 제가 이제 여기서 되게 안전한 매수가여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 한번 비중 추가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금 비만약 관련 그 현금 확보를 위해서 그렇죠. 임상 뭐 이런 현금 확보를 위해서 교환 사채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22만 원으로 드렸지만 이 종목은 여기서 비중 추가하셔서 여러분 지금 수익 중이라면 목표가 낮추겠습니다. 그냥 20만 원에서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은 목표가 내려 잡아 주셨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목표가를 오히려 높여 잡아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종목들을 보셨다시피 이번 주에 모두 다 강했던 종목들 준비를 해주셨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다음 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오늘 유망주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훈 위원님. 네네. 자, 이번 주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 볼까요? 이제 9월 첫째 주죠. 9월 첫째 주 종목 같은 경우도 새말뚝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JNK 글로벌 말씀드리겠습니다. JNK 글로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정도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소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좋았었죠. 이 수소, 충전소, 구축 등 이제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재무가 부채 비율이 40% 정도인데 이 건전하다고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23년도에 이제 현대건설과 2,300억 정도 규모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쉽게 접근을 하시는 게 바로 새말뚝 종목이에요. 이 새말뚝 종목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정확히 보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 종목 7월 23일 여기서 새말뚝이 뜨고 그다음에 매집봉은 여기 7월 17일입니다. 여기서 새말뚝 1차 자리, 2차 자리, 3차 자리까지 딛고 목요일 날 날짜로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 금요일 날 날짜로 4,5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 라운드 픽에 5,000원입니다. 5,000원 드리고 이 손절가 같은 경우는 4,000원 드릴게요. 4,000원이면 새말뚝 밑에 부분은 이탈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4,000원 드리고 목표가 5,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JNK 글로벌 오늘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설명이 너무 짧습니다. 대신에 또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따로 있죠, 위원님?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새말뚝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새말뚝 매매 기법이 필요해요. 새말뚝 매매 기법은 제가 이 소울랜드 들어오시면은 제가 새말뚝 매매 기법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죠. 여기 QR코드에 다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셔가지고요. 이 카메라를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갖다 대시면은 노란색 링크가 떠요. 그 노란색 링크를 누르시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소울랜드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 새말뚝 매매 기법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이제 무료 방송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에는 권혜영 위원의 유망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요. 역시 조선 섹터고요. 이번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이죠. SN시스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이 하단 이제 상장 펌프가 나왔던 요 고점을 이렇게 살짝 높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이제 뭐 하고 있는 그 기업의 그 분야가 뭐 조선 기자재, 우리 조선 기자재 펌프가 많이 왔었죠, 금요일에. 그다음에 뭐 파워 솔루션, 에코 솔루션, 운항 제어 솔루션,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MRO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생산 공정이 풀 캐파로 운영 중이에요. 요즘 뭐 조선주 뭐 다 뭐 캐파가 좋긴 하겠지만 풀 캐파로 운영해서 정말 매출이 잘 나오는 이 기업이 제가 봤더니 PER이 20 이하예요. 17이고요. 그다음에 시총도 5천억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싸다. 올라갔다 할지라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7만 원 드리고요. 자, 2차 손절가는 제가 이제 4만 원 들었는데 사실 이제 4만 원으로 내려오면은 이게 전저점 붕괴 라인이어서 이제 드린 거고요. 4만 원으로 좀 4만 밑으로 꺼지면은 이 밑으로 꺼질 확률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혹시 내려오면은 계속 이렇게 조금 모으셔서 이제 슈팅을 보시면 여러분 혹시 화장품 섹터의 달바 글로벌 엄청 갔죠. 조선주 쌀 때 사서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SN시스까지 들어봤고요.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돼 있죠? 네, 저는 이제 오늘 공개 방송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QR 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저희 무료 톡에 같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좋은 뉴스나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란톡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무료 공개 방송도 열려 있습니다. 박수훈 위원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방송 이제 종목 상담 위주로 흘러가는데 이 종목 상담을 제가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서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8월에 이제 저희 함께 하신 분들은 뭐 수익률이 500% 이상 났어요.
진짜 8월만 왔냐? 그건 아니고요. 6월, 7월, 8월 이 3달 동안이나 매달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500%를 드리고 있습니다. 9월도 500% 정도 여러분들께 수익률을 드리기 때문에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권혜영 의원과의 무료 공개 방송도 열려 있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저의 공개 방송 주제는요. 9월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제 증시 변곡 8월이 그렇게 심하게 안 왔어요. 네, 근데 이제 9월에 만약에 좀 조정이 좀 크게 오거나 그러면 네, 제가 항상 잘 얘기하죠. 기회다. 포트 리밸런싱을 해서 오히려 묵은 종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 방송 끝나자마자 준비되어 있고요. 홈페이지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다음 주 시장 전략, 9월의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